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올 상반기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을 반영하는 각종 펀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수수료가 적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고위험 상품인 만큼 전체 투자금의 일부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입니다. 잠시 후 재테크 쏙쏙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삼성 합병권처럼 이해상충이 있을 때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가입 기관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면 논란의 삼성 합병권에 찬성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관들이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증시부터 정리하죠.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100선을 돌파했습니다. 2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5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수출업체는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정리합니다. 대신증권 나와주시죠.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중국의 엔트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으로부터 약 2,30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4.25% 상승한 88,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4월부터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핀테크 사업 부문으로 분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알리바바의 모회사인 핀테크 기업 엔트파이낸셜 서비스 그룹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모바일 금융 혁신과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회사인 신라제는 현재 개발 중인 항암제의 프랑스 임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11.05% 상승한 1,050원에 마감했습니다. 신라제는 항암 바이러스 계열 항암제인 팩사백과 면역 관문 억제제 계열 항암제인 여보이의 병용 치료 임상 1상 첫 환자가 프랑스에서 등록됐고 또 앞으로 총 60여 명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상 추진에 따른 성과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해운은 2017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8.83% 상승한 22,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해운은 2016년 최악을 기록했던 건화물 해운 지수가 올해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부터 신규 선박 4척이 운영선대로 가담하고 또 지난해 인수한 대한상선 실적이 올해부터 연결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마다 엘니뇨, 라니냐 관련 뉴스 자주 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상 관련 용어들이요,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재테크 쏙쏙에서는 농산물 투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이상기후를 일으킨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라 이렇게 해보면 헷갈리잖아요.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엘니뇨는요, 페루, 칠레 등 남미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반면에 라니냐는 엘니뇨와는 다르게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기후 현상을 가리킵니다. 스페인어로 엘니뇨는 남자아이,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뜻하는데요. 엘니뇨, 라니냐 모두 혹한과 가뭄, 또 홍수 같은 이상 기후를 초래합니다. 그래도 엘니뇨는 주로 홍수를 유발하고요. 또 이 라니냐는 가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이 기상 용어들과 재테크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 그간의 역사적인 좀 패턴을 보면은요. 엘니뇨가 심할 때는 전 세계 곡물의 이 생산을 70%나 담당하는 북남미 국가의 홍수가 유발이 되고요. 반대로 또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는 라니냐가 심할 때는 이 전체 지역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상기후의 직격탄을 맞는 곳들이 바로 전 세계의 핵심 농산물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작황 피해가 극심해질 경우에는 세계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시기와 상황을 노려서 농산물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농산물 투자였군요. 그러니까 엘니뇨든 라니냐든 어쨌든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는 요인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기후라는 게 말이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좀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농산물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투자는 대안 투자로 분류가 돼서 전체 자산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주제를 가져온 건요. 올 상반기 옥수수와 콩을 주로 생산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제로 라니냐가 발생할 때는 투기 자본들이 과도하게 몰려서 농산물 가격을 과도하게 또 인위적으로 폭등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령 지난 2010년의 라니냐 경우에는 물론 극심한 가뭄에 작황도 안 좋았지만은 투기 세력이 가세하면서 미국 곡물 가격을 무려 최대 70% 가까이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농산물 투자에 할애해서 이런 이상 기후에 역설적으로 좀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국제 곡물 가격을 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 요즘 추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농산물 가격을 체크할 때는요. 이제 옥수수, 밀, 소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두, 콩입니다. 옥수수, 밀, 콩. 그렇죠. 세 가지를 주로 확인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곡물 모두 대부분 최근 3개월 동안 10% 넘게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설탕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20% 넘게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때 포인트는요. 아직 전 세계 곡물 시장에 곡물 수급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딱 현재까지는 앞으로 올 상반기 혹은 오는 5월에서 6월 아주 극심한 라니냐가 올 것이라는 예측에 투기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제적인 기후와 또 이 작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를 보면 농산물 투자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잘 모르기도 하고요. 작황에 따라서 손실이 좀 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저는 이 농산물 투자를요, 이 중국 펀드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최근요 수년간 연초가 되면은 재테크 전문가들의 추천 1순위에 항상 중국 펀드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해 말 1년이 지나고 보면은 번번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 투자자를 실망시켰는데요. 농산물 투자도 이 최근 수년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 농산물 가격이 지난 2012년 미국 대가뭄 때 아주 폭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한 3, 4년간 이 농산물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UN 식량농업기구의 이 1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은 173.8포인트로 전달에 비해서 2.1% 상승했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6.4%나 오르고 2015년 2월 이후에는 이제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난 2012년 때 그때는 230포인트 이상 올랐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아직 낮지만 최근 1년간은 분명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산물 투자를 실제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개인이 곡물을 직접 사 모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힘든 일이죠. 이 운반비라든가 보관비 같은 제반 비용도 아주 엄청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세계 증시나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농산물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번거롭습니다. 공부를 꽤 열심히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세계 주요 농산물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 많아서 투자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농산물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무슨 농산물 펀드 이런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농산물 펀드에 투자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 펀드들은 대부분
특정 농산물 지수, 이 벤치마크를 따로 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투자에 앞서서 반드시 벤치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 벤치마크 연동된다는 거니까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냥 펀드 가입한다고 생각하고 금융사 창구에 가서 농산물 펀드 가입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름은 대부분 농산물 펀드다 이렇게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각각의 펀드들은 자신들만의 특정한 곡물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 가입 전에 이 펀드가 어떤 벤치마크를 두고 있는지를 판매사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벤치마크의 지수 구조를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옥수수, 대두, 밀, 면화, 설탕 이런 각종 농산물 지수들을 모아서 구성이 되는데 그래도 그 섞는 비중은 지수마다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앞으로 옥수수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옥수수 비중이 높은 그런 펀드를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투자 방법도 있습니까? 네, 이 네 번째 방법인데요. 제 개인적으로의 강추 상품입니다. 저는 이제 농산물 ETF, 농산물 상장지수 펀드를 주로 권합니다. 예. 현재 국내 증시에는 다양한 농산물 ETF가 상장돼 있는데요. 옥수수, 대두, 밀, 설탕 이 네 개의 농산물을 섞어 놓은 농산물 ETF도 있고요. 콩 ETF, 옥수수 ETF 이런 개별 상품의 ETF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이 농산물 ETF는요. 우선 투자자들의 발빠른 대응이 용이하고요.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거래하기 때문에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아도 농산물 펀드와는 다르게 환매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이 농산물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명심할 사안이 있습니다. 대박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 세계의 곡물 가격의 변동성은 아주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상기후가 일어났을 때 이번에 나의 농산물 투자로 얻은 수익을 갖고 우리 가족은 맘 편히 밥 먹게 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를 경영혁신실 등으로 축소 개편하고 초대 경영혁신실장에 황각규 전 정책본부 운영실장을 선임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미뤄진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자동차 기자협회가 현대자동차 그랜저 IG를 올해의 차로 선정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5개 후보 가운데 그랜저 IG는 평점 72.82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산업 대변혁기를 맞아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전략기술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연구소는 크게 신사업 구상과 진행, 그리고 기술 개발 전략 등을 담당하는 조직과 신소재와 에너지, 바이오 헬스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BMW 7세대 뉴5 시리즈가 국내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이번 모델은 이전 제품보다 차체는 커졌지만 무게는 최대 115kg 줄었고 차체 강도와 비틀림 강성은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 간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대기업 1차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2차 이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매대금 회수와 조기자금 조달에 필요한 금융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에 추진됐지만 대기업 1차 협력사의 참여가 저조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